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실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염려할 필요 있나? 탑픽으로 삼성 바이오록스를 할 걸 그랬습니다. 굉장히 좀 후회가 되고 있는데 12개월 선해포가 70 정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200만 원 갈까? 셀트리온은 실적 잘 나고 있고 셀트리온도 수주 괜찮고 셀트리온에서 만들고 있는 램시마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셀트리온이 언제 움직이냐? 매매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예민수의 경제 토크 바이오 얘기하죠.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역시 바이오는 바이오 얘기죠. 맞습니다. 네, 조금 가다가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아도 역시 굳거나 이제 바이오는 이제 약간 테마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뭔가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실적들을 기술 수출하고 그죠? 그렇게 갑니다. 또 삼성 바이오가 에피스도 가고 그죠? 네. 또 연말하면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예. 확실하게 우리 PD님들이 편집을 잘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별 생각 없이 말씀을 이렇게 유유하게 둥글둥글 가는데 핵심 발언을 싹싹 뽑아가지고 엣지 앞에 딱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런 말을 했나? 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 AI 아니야? 진짜 분명 저였습니다. 네네. 근데 PD님이 정말 편집을 잘하는데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제약바이오는 단순하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성과로 움직인다라는 말을 제가 저번 달에 했더라고요. 근데 저번 달에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어떤 패널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말했다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기준금리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임기가 5월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연준의장이 누굴 거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항상 기대감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체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드려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면서 올해 어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보여줬던 게 일단 실적 확인하기 전에 기준금리가 적어도 3번 이상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해 2분기, 3분기 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됐고 그럼 재료가 노출됐죠. 그다음에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안 밀리고 잘 가고 있다는 거는 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제약바이오한테 어떤 이렇게 불씨는 제공을 해줬지만 어떤 트리거가 된 건 아니다. 그러면 트리거가 된 건 결국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자체 능력 그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연준의장 2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이 연준의장이 누군지 어떤 이력을 갖고 왔는지 이분이 비둘기인지 매파인지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중요성이 덜하다는 거.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의장으로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의도대로 잘해줄 거라고 믿고 뽑은 건데 뒤통수를 맞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새 연준 의장 2파전에서 뭐 양력 따고 성격 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왔을 때 로봇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2차 전지만큼이나 제약바이오도 그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수출 잘하고 있는데 뭐 염려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포커스는 어쨌든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추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1차적으로? 근데 우선 제가 그냥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종목을 엄선하는 능력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금 너프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어떤 종목을 엄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언급드린 종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뭐 생명과학 이런 종목도 하시다가 변동성이 크니까 물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나열해드린 종목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기술 수출만 18조를 넘겼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뭐 로킷 헬스케어나 프로티나 에임드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한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주잖아요. 로킷 헬스케어나 에임드 바이오가 신규 상장 종목이고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의료 AI 쪽으로 약간 편입이 돼 있고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로 있는데 그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상장 전부터 이미 기술 이전 해가지고 실적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나왔던 종목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들을 제가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이제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지금 보면은 국내 기업이 기술 수출을 18조를 넘게 했는데
일라일리한테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말 많은데 18조 중에서 일라일리가 5조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1등인 일라일리가 전폭적으로 우리나라 비만난류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술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손 팀장이 언급드린 종목만 매매를 했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맞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바이오는 전보다 단단해졌고요. 이슈도 많습니다. 이제 포커스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은 애로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비만, 그죠? 네. 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삼성 바이오 에피솔딩스, 네. 할 게 많네. 또 알테오제는 이제 악재를 언제 보실까, 그죠? 네. 대형주 위주 얘기 좀 하죠, 대형주. 네, 우선 탑픽으로 삼성 바이오록스를 할 걸 그랬습니다. 굉장히 좀 후회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올라타기에는 삼성 바이오스보다 안전한 종목들 많아 보여가지고 그런 종목들 좀 탑픽으로 준비를 했고요. 뭐 외국인 이제 기관이 사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밸류에이션을 종종 해드리잖아요. 이제 삼성 바이오스가 인적 분할 전에 시가총액이 한 80조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삼성 에피솔딩스랑 65대 35로 인적 분할했습니다. 근데 인적 분할하는 기준이 뭐 자본금 기준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실적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 자본금 기준으로 분할한 것 같아요. 실적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로 한 4천억 정도. 근데 이제 에피솔딩스가 바이오시밀러로 1,500억 정도니까 1,500억에 약 3배니까 예를 들어서 인적 분할을 뭐 3대 1로 했다. 그러면은 실적 기준으로 인적 분할했구나. 근데 65대 35니까 자본 기준으로 인적 분할했구나. 이거는 이제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인적 분할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스를 이미 갖고 있던 주주들은 삼성 에피스홀딩스 주식을 삼성 바이오로스로 바꿔주면서 소각을 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될 게 없다. 평단이 이런 거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에 대해서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 200만 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오늘 삼성 바이오스가 거의 8% 9% 올랐는데 방송 대부를 준비하던 어제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갈까? 근데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 체크하고 있었어요. 삼성 바이오스가 지금 수주 잔고가 2년치가 있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나오면서 펄을 50 정도를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바운더리 내부에 있었는데 오늘 8% 올라가면서 10일간 선행포가 70 정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그냥 대장급 종목이에 보통 퍼가 낮은데 70인데 부담스러운데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이제 5공장에서 6공장 증설되더라도 그다음에 미국 소재 있는 제약사로부터 1조 가량이 넘는 수주를 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올 거다. 목표가 200억 이제 200만 원을 부른다 했을 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 리포트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 증권사에 내놓을 리포트에 동의를 하나, 이걸 보고 결정할 건데 오늘 명백하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기관 투자가들이 쓸어 갔습니다. 기관 투자란 이제 뭐 다른 이제 약간 중장기 투자가들도 매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랑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사겠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저는 매수다. 매수인데 현재가로 사기보다는 좀 알테오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 한 주 사자. 근데 삼성 바이오스가 주가가 한 주당 뭐 170만 원, 180만 원인데 이거를 뭐 적금 넣어서 사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 주 샀다가 뭐 한 달에 한 주나 뭐 분기에 한 주 이렇게 좀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네. 셀트리온은 실적 잘 나고 있고 셀트리온도 수주 괜찮고 셀트리온에서 만들고 있는 램시마 자가면역 칠환제 램시마도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해외에서도 적절히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램시마가 아닌 앱토즈마 자가면역 질환인데 저도 뭐 제약바이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 램시마랑 앱토즈마가 둘 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서로 다른 질환에 투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토즈마도 미국에서 대형 PBM 등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등재에는 이 꼴은 팔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12개월 선행포가 32밖에 안 되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가치 투자자라면 셀트리온 사는 게 맞고 나는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스를 사는 게 맞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가치 투자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스를 네. 관심 두게 보면서 셀트리온이 언제 움직이냐 요걸 좀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삼성바이오를 그 탑픽으로 할 걸 그럼 탑픽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 얘기를 주로 했단 말이에요. 원래 탑픽 종목이 뭔데요? 원래 탑픽을 지금 바로 공개를 하는 건가요? 예? 원래 탑픽을 저 탑픽을 이제 그 일정 주를 하나 예.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스나 셀트리온에 대한 매매 의견에 예.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네, 겁니다. 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러니까 에피스홀딩스보다는 삼성바이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삼성바이오스가 좀 미들 언덕이 있다고 음. 판단되고 에피솔딩스도 수급이랑 실적만 보면 매수인데 약간 좀 저는 확인을 할 시간 좀 왜냐면 이제 분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좀 확인해야 될 시간 좀 둬야 될 것 같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